저는 SBS 뉴스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팩트체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쓴 비용이 아프간 전쟁보다 많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걸 팩트체크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보고 자료들 하나하나 훑어보고 비교해보니까 미국이 쓴 돈, 아프간 전쟁은 1조 달러에 가까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1,000억 달러 정도,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는데 반나절 걸렸습니다. 그런데 챗 GTP에 물어보니까 정확한 출처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고 기사 형태로 써달라고 하니까 불과 20초 만에 팩트체크 기사가 뚝딱 나왔습니다. 더 좋아지면 제가 써왔던 팩트체크 기사도 이제 챗 GPT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챗 GPT가 법안까지 만들었다. 콜롬비아에서는 판결문도 썼더라. 개인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기사, 법안, 판결문까지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되는 여러 공적인 텍스트가 챗 GPT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 여러 영역에서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챗 GPT에 대한 우려들, 사용자이자 제공자인 사람들이 나서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또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윤리라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악용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또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하라고 하면 만들어주거든요. 최근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당시 수백만 달러를 들여 해커 수백 명을 고용했지만 챗 GPT가 있었다면 비용이 거의 공짜였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책임자까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챗 GPT 규제법을 아예 챗 GPT한테 만들어 보라고 시킨 뒤 이를 보완해 발의했습니다. 취재진이 의안 원문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회사는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은 직접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의 초창기거든요. 범죄적인 목적의 AI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죠. 바야흐로 개막된 챗 GPT의 시대, 또 그렇게 불거진 윤리 문제. 악용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도 국회도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강유진 씨. 평소 전혀 몰랐던 주제인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과 사례, 전망을 포함해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하라는 과제를 내봤습니다. 강 씨가 챗 GPT에게 던진 질문은 단 4개.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영어로 질문하고 영문 답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과제를 완성하는 데 단 30분이 걸렸습니다. 자료 조사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질문만 넣으면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나와가지고 실제 과제할 때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을 본 교수의 평가. 합격입니다. 다들 잘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학생들이 챗 GPT에 쉽게 의존할 수도 있는 상황. 실제 미국 뉴욕시는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의 기능을 요약하면 흩어져 있는 지식을 논리적인 말로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학생들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떨지 뇌과학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말로 표현하게 하는 곳,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챗 GPT는 여기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결국 챗 GPT 때문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잘 안 쓰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법한데 취재진이 만난 뇌과학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인간을 넘어서니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와 같은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둑 기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인간의 뇌에 만만치 않다. 처한 환경에 늘 잘 적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 잘 정리된 지식을 보면 우리 뇌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고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시상하부 부분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족스럽지?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기부여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역사에서 인간의 뇌가 진화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전두엽의 연합 영역이 발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뇌 부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공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재밌고 창의적인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한다 그러면은 따라서 인공지능이 정리한 지식을 창조적 아이디어로 확장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게 교육 커리큘럼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어떤 답을 찾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찾는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 이경전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챗 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발달 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둬야겠지만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사용자인 인간이 불완전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써보는 순간 인공지능이 이만큼 잘하기도 하고 이만큼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더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과신할 필요도 없고 또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챗 GPT를 필두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닥뜨린 우리 교육. 공존을 위한 전환을 모색할 때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최고급 휴양시설 분양 방법을 주제로 경영학 과제를 준비 중인 대학생이 챗 GPT에 물어왔습니다. 구글 검색 수준을 예상했는데 분양 전략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짜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리츠사, 고소득 전문가들 그런 식으로 한 6개 정도 집어서 주더라고요. 까다로운 철학 문제, 통계 문제까지도 척척 풀어내 특정 학과 일부 학생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친구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써본 건데 그 친구가 막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팁 같은 것들. 이게 또 질문을 잘 해야 양질의 대답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나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챗 GPT로 작성한 숙제가 모두 0점 처리된 걸로 알려졌고 일부 교수들은 과제문이나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 활용에 대한 기대보단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각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 당국조차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야 챗 GPT를 체험하는 수준의 내부 교육과 토론의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이랑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가 학생들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데 이걸 무작정 금지하거나 방치했다간 제대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인트입니다.